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대출길까지 막히면서 특히 2030 세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또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죠. 예,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또 주목해볼 정책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네. 이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현상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우선 이제 시장 현황을 한번 짚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토호제가 해제된 이제 2월 12일부터 본격 올해 상승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용성이라고 그래서 강남 상구, 용산, 이제 성동 이런 데가 앞서 올랐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마여목, 그러니까 마포,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까지 뜨거워지더니 이제 차례대로 금강구라고 있죠. 이제 여기하고 이제 동대문, 서대문, 광진 소위 말하면 이제 핵심지 위주에 있던 인접 지역까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집값이 최근에는 이제 노도강까지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노원 여기까지 확산이 되더니 지난주 한 2주 전부터는 이게 이제 결국 경기도와 인천으로까지 확산이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천과 판교, 분당만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광교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화성, 동탄 이런 지역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가 또 잠깐 설명드리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4가지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불장이라고도 하고 네. 패닉 바잉.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이번에 집을 안 사면 망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게 2020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들,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더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이유를 보면 4가지인데 하나는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0만 가구가 주택이 부족한데 이런 아파트가 특히 새 아파트의 입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40%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은 한 20~30%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준금리를 2.5로 낮추었잖아요. 이제 한두 차례 금리가 더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거다. 그런 예상 때문에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 정부가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여기다가 이제 30조가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유동성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 주식 시장과 함께 주택 시장으로도 결국 자금이 좀 몰릴 거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점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내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공급 확대가 없다면 적어도 2~3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부동산도 슈퍼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한 5~6년 오르면 4~5년 내린다는 건데 적어도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한 3~4년 정도 현재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반대로 지방은 예. 여전히 차가운 네. 그러니까 온도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그런 배경 때문에 지금 서울 내에서는 아파트 거래 가격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그런 매물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경기도 쪽에서도 뭐 동탄이라든지 광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뭐 빌라라든지 비아파트 쪽 그런 매수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우선 2가지인데 예.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그 관계도 아파트가 오르면 본래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요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과거의 패턴이에요. 근데 우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저층 매물이 최근에 오르는 거. 저층. 예, 1층짜리가.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 1층 매물은 좀 수요가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햇빛도 안 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5 내지 10%가 이 정상 가격에서 저렴해요. 우리가 로얄층이라는 데는 또 가격이 한 5%에서 한 10% 비싼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안 팔리던 1층조차도 많이 찾는다. 그 얘기는 이제 매물이 씨가 말랐고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때문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중요한 질문인데 최근에 경기도나 인천을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 같은 데도 찾는 이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이것 때문에 뭐 인천의 미추홀이라든지 이런 쪽에 빌라 같은 경우는 많이 회피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젊은 층들은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안으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대로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외지인의 수요가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라고 그러면 서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올 봄에 대구 서울을 매수했거든요. 예.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의 부자들이 주로 샀고 경기도 인천 사람들도 서울을 샀었는데 이제는 외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로 발을 돌리고 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많이 올라요. 수용성. 이제 수원, 용인, 성남 이런 데가 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말하는 예. 소위 지역인 이제 수원도 포함이 되고 용인 그다음에 화성, 네. 평택까지도 수요가 확산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도 미분양은 이제 많이 좀 감소하고 김포나 고양시 미분양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도 이제 미분양이 감소하고 제2차적인 아파트를 못 사면 그 다음 대체제인 오피스텔과 빌라로까지 수요가 확산되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예. 마용성, 수용성. 이제는 안 오르는데 먼저 말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내 집 마련 문제에 대한 어려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40, 50 세대도 서울의 아파트 갖기는 쉽진 않지만 또 이 세대는 어떻게든 연끌을 네. 하면 뭔가 자금력이라도 갖춰질 텐데 2030은 진짜 이제 말씀하셨던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그러게요. 시행이 되면 대출받기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소외감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걱정되는 게 2030 세대인데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올해. 네. 이거 과거 2020년하고 2021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그때 보면 저금리 시대가 제로가 됐잖아요. 예. 이때 집을 가장 많이 샀던 계층이 20대, 30대였어요. 이때도 2014년부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뒤늦게 이생집마, 뭐 이번 생에 집을 안 사면 망하게 생겼다. 패닉 맞아요. 바잉 이런 것들이 또 두 분은 젊으시니까 네. 앵커분 아시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번에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좀 조심스러워해.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빌라나 오피스텔 외곽으로 좀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택을 사는 구매 연령층을 보니까 40대, 50대가 주 구매층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럼 왜 20, 30대는 왜 이렇게 소외됐는가?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돈이 없기 때문이고 집값이 뭐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에는 20, 30대들에 대한 정책이 새 정부는 나올 것 같아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20대, 30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좀 대폭 늘리겠다.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는 데는 대출 규제도 다소 좀 예외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조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예. 사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수도권의 이 20, 30대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 확대, 4기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한주 여기 정책본부장이 네. 이제 3기 신도시는 안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20, 30대가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대신 상기 신도시의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속도를 내서 20, 30대에게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 제가 제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네. 이게 전월세를 원하지 않아요. 빌라나 오피스텔을 원하지 않아요. 네. 젊은 세대도 이제는 아파트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신규 공급, 그러니까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르는 쪽만 위주로 짚어봤는데 지방은 어때요? 네, 그렇죠. 이게 온도차가 예. 심하고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5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오르는 데 반해서 예. 아직 지방은 오르지 않는다. 이걸 지역별 양극화라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거 주거 트렌드가 새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적별 양극화도 심하대요. 그러니까 소형보다는 서울은 중대형이 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일들이 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모든 원인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극화 지수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결국은 이 새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많아요. 네. 지금 미분양 물량이 6만 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악성 미분양이 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이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걸 새 정부도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분양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질 않아요. 다행히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팔리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가 좁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의 대책이 지금 나오는 걸 다시 지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방 같은 데 제일 심한 데가 대구 경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은 준공을 했는데도 네. 사람이 입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준공 전 미분양 10,000호를 갖다가 정부가 LH가 좀 매입을 해서 네. 반값에 매입해서 이걸 다시 재분양하겠다 또는 공공임대로 돌리겠다, 이런 대책이 있고요. 국토부가 3,000억을 투입을 해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도 추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3,000억 정도니까 뭐 적지 않은 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그죠. 이런 좀 나서고 있고 10,0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매 조건부로 매입을 해서 또 분양가의 50%에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또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대책을 내놓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대책만으로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도 이런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이때도 미분양이 많았거든요. 네. 이때 썼던 정책이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서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를 사게 만든다든지, 예. 그다음에 취득세를 갖다가 50%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든지,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나, 이런 세제나 금융상의 획기적인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지방은 당장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거나 양극화가 좀 해소되기 어렵다. 이 새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환매 조건부로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도 있고 CR 리츠도 있고 리츠를 통해서 앵커 리츠도 매입하는 있고 것도 예, 뭐 방법은 각가지 나오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 해결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잘 네. 해결이 안 되는데 보입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금력을 투입해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여러 가지가 이 서울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좀 따져보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우선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인도 서울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외국인 수요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살 집이 없는데 네. 외국인이 돈 가지고 서울은 오를 거다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마치 주식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도 있지만 투기 수요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좀 필요한 게 저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2년 거주 조건 하니까 지방에서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풀어버렸던 게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두 번째는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걸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네. TF팀에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6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많아지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을 새로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5억 이상한 이런 고가주택은 자기 돈이 아니면 대출을 또 억제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이 대책 내역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책들이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 지금 뜨겁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보면 어느 한쪽에 이런 규제가 나오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옆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어느 한쪽만 딱 이렇게 되면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대책을 편과 아울러서 공급 확대 정책. 아까 4기 신도시는 좀 무산이 된 게 아쉽다고 말했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인허가라든지 지금 PF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공사비 급등도 문제가 두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반면에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수요를 진작시키는 수요 진작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분명한 거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는 공급 확대 정책이 조만간 지금 방향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청사진만 제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의 재초안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네. 이걸 국민의힘은 폐지하자는 거였는데 민주당은 예전부터 이걸 반대해서 재건축 촉진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완화하겠다는 거고 예.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뭐 재정도 그렇고 예. 세금의 정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방향이나 이제는 액션 플랜이 실행 대책이 나올 때가 됐고 가급적 빠르게 나오는 게 서울의 시장 안정, 그다음에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